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 레벨업 이서경입니다. 어머님들,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고운말에 관한 글로 시작해볼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간다. 막말은 한대요. 2번, 비교해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3번, 푸념과 한탄, 불평의 말을 줄인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4번, 긍정적인 맞장구를 친다. 동의, 공감, 격려는 오케이. 퉁명스럽고 부정적인 말은 no, no. 5번,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삼간다. 뭐뭐인 주제에 이런 말은 쓰지 않도록 해요. 6번,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한다. 남 기분 상하게 하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거죠. 7번, 흉을 보더라도 표현은 순하게 한다. 8번,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한다. 지나치게 고집 피우거나 강압적인 태도는 불편해요. 9번,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죠. 10번, 기분 좋은 상징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보다 마음이 비단결 같으세요. 아니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셨네요. 이런 표현을 써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꾸준히 노력하도록 해봐요. 어머님들, 오늘은 학교 영어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옛날 영어 시험 문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법의 용법, 쓰임 이런 문제 많았고요. 문장을 가득 채운 곳에 구멍을 송송송 뚫어서 어떤 말이 들어갈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지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경향이 바뀌고 있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학교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예를 들어서요. 중간고사가 100점이에요. 중간고사가 100점이면요. 그 중에서 수행평가가 50입니다. 와, 되게 많죠. 그런데요,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필평가가 나머지 50입니다. 50점, 50점 이렇게 돼요. 어머님들 수행평가 아시죠? 수행평가는 말하는 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업 과정 중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 50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듣기평가가 20,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과 하는 말하기 평가가 10점입니다. 말하기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쓰기평가도 있어요. 쓰기평가가 6점. 하나의 주제를 주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요. 그 질문에 적합한 그 조건에 맞는 글을 쓰도록 하는 실질적인 쓰기평가가 6점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중에 하는 과제평가라고 해서요. 숙제나 또는 수업 중에 하는 여러 과제들을 검사해서 하는 것이 4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점은요. 생활영어 표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을 또 10점의 비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지필평가는 50점이에요. 그럼 이 50점이 다 1, 2, 3, 4, 5에서 고르는 선택형 문항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20점은요, 네, 꽤 큰 점수거든요. 20점은요,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하는 서술형 주관식 또는 자신의 경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되고요. 논술형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풀었던 단답형이나 1, 2, 3, 4, 5에서 찍었던 선택형 문항은요. 겨우 30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또 생각하죠. 아, 그럼 이 선택형 문항이 옛날 식의 문제, 문법,
1, 2, 3, 4, 5회 중에 고르고 아주 세부적인 전치사 묻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는요. 아주 비중이 작고요. 내용 파악 그리고 표현에 중점을 둔 그런 오지선다 문제가 30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영어 평가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학교가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없듯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 평가의 방향이고요. 이런 평가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정말 더 멋진 그리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가 되게 됩니다. 왜 이제 문법 공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부정하는 말과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일반 동사라는 녀석이요, 힘이 되게 약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부정하는 말, 안 해, 만들 수 없고요. 뭐뭐 하니? 라는 물어보는 말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두 동사예요. 두 동사. 그러면요, 이 도우미, 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일반 동사 부정문. 여기 또 일반 동사 의문문 나중에 나오는데요. 어머님들.